갑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극대, 극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실 거고, 분명히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을 얘기 안 했을 리 없고, 아볼, 위볼에 대해서 얘기 안 했을 리가 없고, 그리고 이 사이에 누가 있다? 변곡이 일어나는 상황도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위에서부터 극대 극소가 정의가 어떻게 되었더라? x 이꼴 a 포함 어떤 열린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거에 포함 열린 구간이 있을 거고, 이 열린 구간에서 모든 x가 누구보다 a에 대한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크거나 같으냐 여부에 따라서 극대극소가 결정된다. 끝.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지점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극소 보이죠? 됐어? 이걸 왜 기억하느냐, 이걸 왜 먼저 설명을 해주느냐, 이게 예전에 나왔어요. 안 나온다고 막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얘가 극소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증가 감소 0 이상이고 누가? 도함수가 0 이상이다. 근데 0이 되는 부분이 가산계 있다라고 얘기했으면서, 그 다음에 위볼, 아볼, 위볼, 아볼, 이 위볼 같은 아볼 같은 경우에는 아볼, 접산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도함수가 증가한다. 이게 도함수가 0 이상이다. 잘 연결시켜 놓으시고, 아볼 같은 경우에도 도함수가 감소한다. 아볼이라고 얘기했어? 위볼, 오케이? 감소한다. 그리고 이게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변곡이 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이게 도함수가 0이면서 이게 도함수가 0인 지점에서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 부호가 변화해야 된다. 부호가 변화해야 된다. 누가? 도함수에, 이 도함수에,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변화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껏 5장이래. 9장에서 압축해서 배운 내용들의 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느냐? 정, 의역 살펴보시고, 절, 편, 대칭성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극한과 극대극소, 극값을 좀 살펴보시더라. 간혹 가다가 이제 변곡이 있을 텐데, 이 변곡은 이제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파악할 때 약간 필요하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거나 위아래만 할 때는 이걸로만 충분한다는 얘기고, 항상 다 볼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들 필수적으로 가가지고 그래프 그려내시면 되더라. 근데 우리가 극한을 볼 때 뭐는 좀 기억해두자. 로, 무, 다, 지, 순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세다? 영향력이 세다라는 얘기니까, 부정형이 혹시나 등장한다라면 그 영향력 센 놈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된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요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문제 풀면서 조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지. 찾았네. 빨리 찾는다. 맞아요. 0보다 작거나 같아. 야, 시작부터 아주 시원하게 틀리고 가네. 나 믿지 마. 믿으면 안 돼. 그래. 뭐야 이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맞아요. 잘했습니다. 자, 가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니? 9-12번도 했죠? 연습 문제 12번까지 했나? 어디까지 했어요?
10번까지 했어요. 12번 한번 봅시다요. 자, 9-12번 보시면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쓱 가고 쓱 가고 쓱 가고 쓱 가고 쓱 간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점의 좌표, 여기 전,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 둘, 그 다음 여기 셋, 그 다음 여기 넷, 그 다음 여기 다섯입니다. 여기가 A, B, C, D, E가 되는데, 자, 물어봅시다. dy dx입니다. 얘가 양수이면서 dy dx의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두 번 미분하고, 됐죠?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요렇게 가면 되겠네. 요쪽에 제곱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였을 때 얘가 0보다 큰 부분. 어디 있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아, 접선의 기울기는 양인데, 접선의 기울기는 양인데 어떻게 된다? 아래로 볼록한 거 찾아라는 얘기잖아. 접선의 기울기는 양인데 아래로 볼록한 거. 맞아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오케이? 한번 해보자. 뭐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 얼마야? D. 됐어? 됐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인데 dx의 제곱분의 d제곱의 y라고 그냥 읽을게요. 0보다 작대. 어느 부분이야? 위로 볼록한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인 지점이니까 어느 부분이라고 얘기해주면 돼? A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죠? 됐어? 끝.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 오시느냐? 9-16번 봅시다. 9-16번에는 fx가 있어요. 이것이 x 더하기 sin x가 되더라 라는 얘기고, 자, g의 gx네요. g의 gx네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gx가 뭐가 돼? f의 x가 돼. 아, 이제 마지막 수업이 아니구나. 아, 이제 끄트머리로 가면 갈수록 가자. 합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합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y는 fx가 어디에 0에서부터 파이까지 위볼이다. 위볼 아볼 하려면 이게 도함수의 부호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하는 겁니다. 누가 되죠? 1 플러스 코사인 x가 돼. 두 번 미분합니다. 누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 x가 돼. 마이너스 사인 x가 분명히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 될 텐데, 여기가 2파이고 파이고 여기가 0이야.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 0에서부터 0 초과 파이 미만 위로 볼록하는 거 물었지. 아,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기획은 참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음수니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그러면 gx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봅시다. 그러면 얘 증가 감소를 봐야 돼. 그러면 얘 증가 감소를 본다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뭘 본다? 얘 도함수의 g'x의 g'x가 뭐가 돼? f'의
fx가 되는 거고 곱하기 f'x를 본다는 얘기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얘의 증가 감소를 보는데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 어디? 얘가 어디? x 값이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이 녀석이 증가하는지를 일단은 보셔야 되는데 얘 그래프를 살짝 봅시다. 얘 그래프는 쌤 내려가 올라가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립시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이 y 이꼴 2가 됩니다. 빵꾸 뚫려 있고 뭐 이렇게 쭉 간다라고 치면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여기 뭐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네. 얘는 0 이상이네. 아, 얘가 0 이상이니까 신경 끄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신경 끄는 겁니다. 얘만 보시면 되겠네. 자, 쟤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뭐 이거 끝나는 거잖아. 왜? 누가 들어오던지 간에 얘는 항상 0 이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당연히 증가하죠. 오케이? 당연히 증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입력값이 누가 되던지 간에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 프라임 x가 있어요. 이것이 1이다. 저 도대체 뭘까? 라는 건데, 자, 얘가 0과 파이 사이에 존재한다. 0과 파이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실근이 특정 구간에 존재하는 그 존재 여부를 내가 알아야 돼. 맞지? 내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뭘 써야 되는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이값을 쓰거나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높은 확률로 도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에서 실근의 존재 여부를 물었으니까 평균값 정리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본다라는 얘기야. 근데 평균값 정리를 어디에서 돌렸는데? 얘도 하나의 힌트가 되겠죠. 구간의 양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당연히 여기부터 봐야죠. 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를 본다? g 파이와 g 제로와 파이 빼기 제로의 기울기를 봅니다. 왜? 미분계수랑 같도록 만들어주는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됐나요? 그런데 자, 가봅시다. 얘가 F0를 다시 F로 보내는 거고 F0가 얼마야? 빵이야. 그러면 또다시 빵을 빵으로 보내는 거니까 제로가 되네. 파이야. F파이야. F파이를 다시 파이로 보내면 되는 거네. 다시 F로 보면 되는 거네. 파이. 또 F파이. 오케이. 파이. 그럼 얼마야? 그렇죠. 끝입니다. 됐어? 기울기가 있네. 존재하네. 끝. 평균값 정리해서. 오케이? 다 됐나요? 요렇게 보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 넘어갑시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지금은 앞으로 나올 때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 도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네. 평균값 정리.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까? 오케이? 이걸 활용해서 이 근처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더라. 가봅시다. 19번 봅시다.
자, 19번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역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는 거고, fx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이건 뭐지? 역함수가 존재하네? 뭐야? 1대1 대응이네. 근데 3차 함수가 최고차 계수가 양이니까 1대1 대응이니까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네. 맞죠?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왜? 아니, 증가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까지 해야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요 정도까지 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역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다음 단계 g'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분의 1보다 작거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먹을까? 라는 거야. 자,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역함수랑 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뭘 되짚어야 되느냐? 자, 이제 생각 한번 해봅시다. x 값은 정의역의 원래 원소였어? 치역의 원소였어? 맞죠? 그래. 잠깐만. 지금 여기 있는 이 g라는 함수는, 자, f의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원래 보내졌는데,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x는 어디에 있는 원소였어? 어디에 있는 원소였지? y에 있었던 원소였지. 이까지 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이 x는 어디에 있는 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y는 fx라고 했었을 때 어디에 있는 원소라고 보시면 돼? 어디 있어? x좌표야, y좌표야? 그렇죠. y좌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y좌표가 x인 거야. 됐어? 그럼 x좌표도, 그러니까 연연하지 말고 t라고 두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얘는 그냥, 그래, 필자는, 저자는 x라 줬으면 이 x를 여기 있는 x라고 두는 순간 그냥 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함수 입장에서는 y좌표가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t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걸 왜 잡아줬다? 얘가 누구니까. 그래서 t로 잡는 겁니다. 오케이? 다른 변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를 할 수 있다? 그 말이구나. 원래 0 이상이었는데, 0 이상인 건 당연했었는데 누구 이상이야? 3 이상으로 변합니다. 됐나요? 그럼 뭘 할 수 있어? 3차 함수를 한 개 깠어. 2차 함수야. 2차 함수의 꼭지점에 y좌표가 얼마더라? 3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됐어? 됐니? 이해가요? 그래서 가조건을 해석하는 거는 순수한 미적분 2 내용이랑 그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야지 제대로 이해를 한 거야.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gx가 있는데 이 문자 x는 원래 있는 원함수에서 치역에 있는 원소였고, 그러면
원함수상으로 다시 표현을 했었을 때 y값, y좌표가 x였고 그러면 x좌표가 누구냐? 모르니까 본인이 직접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했었을 때 뭐로? 원함수로 돌려서 표현을 가능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러므로 해서 뭐가 만들어졌니? 아래로 볼록한 y는 fx에서 fx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f'x구나. 꼭지점에 y좌표가 3이다 라는 꽤나 강력한 조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나 조건 봅시다. 나 조건이야. 나는 제일 처음에 이거를 처음 봤었을 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뭐가 돼? x 빼기 3분의 fx 빼기 g3이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꽤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일단은 역함수가 나오잖아. 합성함수가 또 나오잖아. 그러면 누군들 이게 구조가 정확하게 머리에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져.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F3이 G3입니다. 납득하세요? F3이 G3입니다. 자, 요 단계입니다. 어떤 거냐? F3이 G3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오, 이게 당연히 이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저건가? 라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3인 거 알겠어요? 때려 죽여도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줄게. 이게 의미가 뭐야? 이게 의미가 뭐죠? 역함수와 맞죠? 역함수와 누가? 원함수가 어디서 만나? 3일 때 만나. 근데 이건 무슨 함수야? 3차 함수지. 3차 함수는 어떤 함수야? 증가함수지. 증가함수는 증가함수만은 다른 함수 아니야. 증가함수만은 이 녀석을 y 꼴 x 대칭시킨 형태가 그렇지 여기 쓰입니다. 우리 y 꼴 x랑 y 꼴 f 인버스 x랑 교점을 어디서 찾았니? y 꼴 x에서 계속 찾았어. 왜? 교점이 생기려면 증가함수는 어디에서만 나오니까? y 꼴 x에서만 생기니까. 그래서 얘가 3인 겁니다. 감소함수면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감소함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소함수면 아닐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돼버리면 같을 수도 있겠지만 y 꼴 x 대칭된 형태의 그래프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됐죠? 됐나요? 됐지? y 꼴 x에서만 만난다. 그래서 3이니까 3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뭐까지 나와? f 프라임 3이 얼마가 된다? 이게 지금 3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f3이잖아요. fx-f3이 g3이 3으로 갔고 3이 f3으로 갔고 얘가 x 빼기 3이잖아. 얘가 f'3이잖아. 이게 3이란 얘기다 보니까 3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3이네. 아기가 탁 들어맞는 겁니다. 이게 3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오케이? 자,
뭐 3번벅이네. 3차 함수 꼭지점에 x 좌표 꼭지점에 y 전부 다 3, 3, 3, 3입니다. 전부 다. 오케이? 자, 그러므로 뭘 해줄 수 있다? 얘는 3의 x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왜?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미분했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얘는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있어? fx도 당연히 구해낼 수 있겠죠. 어떻게 되는데? x-3의 세제곱 플러스 3x고 3을 집어넣으면 누가 나온다? 3이 나오는 거야.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거니까 빼기 6까지 하면 fx까지 다 구해지는 거죠.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저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됐니?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간간히 학교 시험 문제로 나와.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게 그냥 여기 정석에서 어디 원래 평가원 문제를 가져다 쓴 거야. 얘는 좀 오래된 평가원 문제, 모의고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고3 모의고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자, 20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fx가 있어요. fx가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a 사인의 x가 되는 거고, 모든 실수 PQ에 대해서 F에 2분의 P 더하기 Q가 F에 P 더하기 F에 Q가 있을 텐데, 얘를 2로 나누고 얘가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했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를 조금 봅시다. 자,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 있어. 여기가 P, 여기가 Q, 됐어? PQ. 자, 함수값 FP, 여기 FQ, Y좌표라고 할게. Y축이라고 할게. 자, 여기 딱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3분으로 싹 이어봅니다. 3분으로 싹 이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정중앙이 있을 겁니다. 정중앙은 당연히 정중앙은 어디 있다? P 더하기 Q에 절반에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됐니? 자, 3번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Y좌표는 그러면 마찬가지 FP와 FQ에 정중앙에 있을 수밖에 없다란 얘기야.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까지 해야 돼? 자, 그 다음 단계.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곡선은 분명히 이 곡선이 밑에 있는 건데 이 지점이 뭐다? 2분의 P 더하기 Q를 집어넣었을 때 F에 2분의 P 더하기 Q라는 얘기인데, 확실한 건 뭐야? 얘보다 작네요. 언제? 아볼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볼이 되면. 이해가요? 아래로 볼록이면 2분의 P 더하기 Q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평균보다는 줄어드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해가 됐어?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있어. 위로 볼록하게 있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문제 조건에 부합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위볼, 아볼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오케이? 외우면 이거 별로 가성비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몇 문제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냥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함수값의 평균은 직선 위에 있어. 그래서 그 직선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위에 있으면은 직선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위볼,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볼이야. 자, 직선의 정중앙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위볼입니다. 오케이? 위볼입니다. 따라서 뭐 해주면 돼? 미분해 주면 돼.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4x 더하기 a 코사인 x. 됐죠? 한 번 더 미분합시다. f 더블 프라임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사인 x.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다 됐나요? 요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얘가 어떻게 되면 돼? 얘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오케이? 다 됐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마이너스 a 사인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a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뭘 해주면 돼? 그냥 절대값 a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게 답이겠네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가장 크면 가장 작으면 됐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 가장 큰 값이 절대값 a이고 그게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조금 쉬었다가